안녕하세요. 홈님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보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까 보다가 골랐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내 꿈은 폼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지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방법 70가지. 왜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될까? 라는 책입니다. 와다 히데키 지음, 김현영 옮김, 센시오에서 펴냈어요.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읽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인생은 길어서 너무 그렇게 애쓰며 살다가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소한 고생은 건강만 해친다고 해요. 어쩌면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편안함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 편해지면 다시 바빠졌을 때 적응하기 어려울지 모르니 늘어지면 안 돼라고 자신을 다그친 적이 있지 않은가? 편안함에 거부감이 강한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고생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을 신봉한다.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중에는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하고 싶다. 즉,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편안함을 경계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내 인생인데 내가 편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이지 않은가. 말이 재밌어요. 고생 끝에 오는 건 또 다른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편히 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바로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곧바로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지금 편하면 나중에도 편하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도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편해야 그 맛을 알고 계속 편해질 방법을 궁리할 것이고 지금 고생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편해졌을 때 즐거움을 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노력을 꼭 열심히 해야 할까? 라고 묻고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무조건 참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낼지 궁리해야 한다. 노력이 편해야 지속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라. 피곤하고 지쳤지만 참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 노력하라. 배신당할 것이다. 참고 노력하기. 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사고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사고방식은 좀 위험하다. 익숙해지면 참고 버티는 것이 편해지는 탓이다.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사고해보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도 않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해야 하는 공부 등을 노력과 인내로만 이겨내려고 한다.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도 없다.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 지금보다 편해질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편한 방법을 궁리하면 나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야말로 마이 페이스대로 신나게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만나든 기존의 방법을 그냥 묵묵히 따라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항상 고민해야 한다. 편한 방법을 궁리하면 뇌에도 기분 좋은 자극이 가해진다. 생략하고 건너뛴다면 어떨까? 생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와 같이 때로는 아예 안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 않는 것만큼 편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참고 노력하는 삶에 수긍하지 말자. 편한 방법을 궁리하면 편해지는 길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놀며 쉬며 가야 지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체념이 반복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편안한 삶이란 쾌활한 삶이다. 끙끙거리지 않고 활기차게 나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다. 매번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즐겁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달달한 음식을 끊거나 기름진 음식을 끊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만 내세워서 그렇다. 독서가 좋은 예인데 그럴싸한 논리만으로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읽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아무리 논리에 수긍하더라도 편치 않은 고행길이라면 유지하기 어렵다. 힘들면 그때그때 목표치를 낮춘다. 즐겁지 않아서든 논리만 내세워서든 결심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로 압축된다. 그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 편하게 의욕을 지속한 사람만이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다. 지치지 않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결심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양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줄이거나 자신에게 부여한 할당량 혹은 최종 목표 수치를 줄여야 한다. 가령 일주일에 책 3권을 읽는 것이 힘들면 한 권으로 줄이면 된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당분을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아침에만 먹기로 규칙을 완화하면 된다. 본래의 목적만 잊지 않으면 과정을 좀 느슨하게 조정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편안함에 저항감이 있는 사람은 계획 수정이나 의지가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타협했다며 몸소리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힘든 일을 반복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서 결국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편하게 계속 결심 유지하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목적에 다가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항상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편한 방법을 추구하면 강한 의지도 필요 없다고 해요. 요령이 있는 사람은 도전이 두렵지 않다. 노력과 근성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일에는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노력도 쉽고 편하게 하라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노력하라. 편하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목표라고 해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편한 방법을 자꾸 궁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편한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면 그 다음에 노력이 편해진다. 꿈을 이루는데 정해진 기한을 두지 않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힘든 삶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기한을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일정도 빡빡하게 잡는다. 하지만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르다. 소설가는 정년 후에 시작해야지. 몸이 건강한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만 해도 충분해라며 정년 후에 도전을 시작하더라도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으니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 어학 공부나 취미로 배우는 춤도 그렇다. 애초에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터이니 평생을 기한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목표를 멀리 두면 즐길 시간이 늘어난다. 정말 그렇겠네요. 너무 힘들면 퇴직금을 계산해 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는 왜 일을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다. 공무원 B씨는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다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듯해서 정신의학과를 찾았다고 해요. 의뢰 환자 접수처에서 자신이 왜 왔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담당 직원의 말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으셨네요. 45세 B씨는 정년까지 15년이나 남아서 막막해하던 참이었는데 5년만 있으면 된다니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고 해요. 직원은 50세 그만두어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되셨으니 50세면 만 30년이 되잖아요. 30년 근무하고 얼마나 연금을 받는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서 알아보세요. B씨는 실제로 알아봤더니 충분하진 않아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서 모두 해방된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인간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이런 선전에 휘둘리지 말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탁 끊어버리는 게 답인 인간관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것들 중에는 그냥 탁 잘라내도 딱히 곤란하지 않은 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숨막히는 인간관계도 그렇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괴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한번 시험 삼아 끊어보라고 합니다. 끊어서 삶이 불편해지는지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는 5년이고 10년이고 소식을 끊어도 주소나 전화번호만 알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불편한 사람은 끊어내고 편한 사람은 깊이 사귄다. 불편한 사람은 끊어내고 편한 사람은 깊이 사귄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안 맞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자. 만나서 편한 사람하고만 놀아도 된다. 만나서 편한 사람하고만 놀고 싶네요. 저도.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것이다. 당신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부터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라. 직장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더라도 퇴근 후 술 한잔 기울일 친구가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비록 직장에서 매일 소외감을 느끼고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말이다. 문제는 지금 당신에게 그런 친한 친구가 있느냐다. 직장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자. 그래봐야 숨만 막힌다. 그리고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었어요. 후회될수록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자. 후회될수록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다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후회는 한다. 다만 그 후회를 오래 끌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다. 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냈던 일을 인정하고 또 칭찬할 줄 안다고 해요.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어. 이만큼 노력한 것도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줄 알면 삶이 매우 편해진다. 편하게 살려면 힘든 노력이나 인내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후회가 좀 되더라도 얼른 자신을 칭찬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삶의 모든 순간을 편하게 넘길 수 있다. 원래 인간의 꿈은 놀면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면서 살고 싶다는 꿈이 왜 나쁜가? 자신의 꿈은 놀면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한 50대 여성이 있다. 놀면서 사는 것이 지루하다니 말도 안 돼요. 저는 하루를 아주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때때로 여행을 떠나고 마음이 내키면 빵이나 쿠키를 굽고 해질 무렵에는 와인을 마시고 밤이 되면 소설 집필에 도전해보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졸리면 자고 그녀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했다. 상상만 해도 황홀해요. 그런 날이 오면 정말 꿈만 같을 거예요. 여기서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열중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놀면서 사는 삶은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놀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꾼다. 이제는 이러한 꿈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이다. 이렇게 놀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바라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내 말에 휴일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히 살고 있어요 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되묻고 싶다. 휴일 다음 날에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말이다. 아마 휴일이 끝나고 나면 참고 버텨야 하는 현실로 돌아갈 것이다. 일주일 중 그런 날이 휴일보다 많을 테니 삶의 대부분을 참고 버티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혹시 괴로운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편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제 이 생각을 바꿔보자. 일하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놀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다. 놀면서 사는 삶이 제일이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거리낌 없이 신나게 놀아도 되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도 된다. 완벽한 행복을 느껴도 괜찮다. 망설여질 때는 편한 쪽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뜬 배우 기키기린이라는 분이 생전에 저는 망설여질 땐 편한 쪽을 선택해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정말로 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전에 그 온화한 미소와 표정을 떠올려 보면 너무 애쓰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며 살았던 듯 싶다. 그녀가 남긴 말은 참으로 묵직하게 다가온다. 편한 쪽, 즉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말은 아주 당연하게 들린다. 누구나 자신은 대체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 일부러 힘들게 노력하는 쪽을 선택하고 스스로에게 인내와 고생을 강요한 적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 책에서 나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지금 내 현실이 괴로운데 어떻게 편해지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거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스스로에게 노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편한 쪽을 선택해 보시라. 힘들지만 이 일을 이겨내자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 일을 이겨내자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지를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보라. 당신이 편한 쪽을 선택하면 당신의 인생이 편해진다. 편해질 방법을 공유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신선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를 하면 그 책을 지으신 지은이 분들, 저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저하고 다른 다양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독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저는 그냥 제 생각 속에, 틀 속에 갇혀서 살게 뻔하니까요. 이번 주에도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읽고 영상을 올릴게요. 감사합니다.